한반도 프로젝트 1260 오늘은 7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포린 어페어즈에서 북한의 이상한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나와서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소개를 시켜 드려야 되겠다. 북한이 왜 스트레인지 석세스가 되었냐? 여기에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마이트 2 미국도 될 수 있다. 그런 견해를 안드레이 랑코프 이분은 이제 국민대학교 한국에 지금 국민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제가 이제 RFA 라디오 프리아 에이시아라고 거기에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이 포린 어페어즈는 굉장히 오랜만에 글을 쓰셔가지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12월 18일자로 했으니까 뭐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이제 지난 그런 글이지만 최근의 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김정은의 이제 사진과 함께 자신감 있는 그런 북한의 모습을 쭉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정도 당시만 해도 북한이 이렇지가 않았는데 그때 뭐 미사일 쏘면은 유엔 안보리에서 막 제재하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미국의 입장을 실으면서 설명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심하게 가할 수가 없는 게 재정 지원은 이렇게 해주고 막 식량 기름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은 해주는데 북한이 만약 붕괴되게 되면은 미국과 맞닥뜨려 얼굴과 얼굴을 맞닥뜨려야 되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북한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뭐 이렇게 사람과 탄약이 부족하고 또 모스크바에서 두 번째 또 사람을 모병을 할 수가 없는 눈치를 러시아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천 명의 병력을 지금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북한의 병력을 지원받고 또 대량의 탄약 그것을 지원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올해 1월 20일 날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경우에 북한과 또 한번 협상을 가질 그런 상황이니까 그 지난번에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 뭐 그런 데서 북한이 처했던 입장하고는 상당히 달라진 그런 환경이다. 그런 것을 이제 중심으로 쭉 글을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직전에 2017년 그때 이제 대선이 2017년 때는 유엔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를 가했는데 지금은 이제 얼마 전 그 작년 11월 달에 대선 직전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을 발사했는데 전혀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아직까지 하고 있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 미국의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사람은 바로 김정은이고 그래서 제목이 Strange Success of North Korea, 북한의 이상한 성공 그렇게 제목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2.0이 되더라도 김정은 정권은 더 독단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고 핵이나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목으로 이제 베이징의 바운티, 베이징의 뭐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 자비라고 해야 될까 그런 소제목을 통해서 이제 김정은이 중국은 등소평 때부터 개혁 개방 정책을 취하면서 북한도 따라주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만 중국이 아무리 뿔나더라도 중국 북한을 도와줘야 되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잘 아는 북한이 계속 그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로부터 또 도움을 받고 중국으로부터는 당연히 도움을 받고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무장한 이 북한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게 되면은 또 북한하고 이제 협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 비서실 부실장을 전에 북한하고의 정상회담을 담당하는 그 사람을 거기에 이제 앉혀가지고 협정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조만간 그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 미국으로부터의 아주 따뜻한 지금 따뜻한 환영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스트레인지 석세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여기 이제 수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퍼센테이지하고 뭐 이렇게 2019년부터 평양에 대한 원조를 이제 대폭 늘리기 시작했는데, 연료, 식량, 비료, 그때가 팬데믹이 2020년부터 왔으니까 팬데믹 터지기 전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팬데믹을 북한이 무사히 잘 지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인구는 중국의 2%가 되지 않고 GDP는 중국의 0.2%니까 북한이 뭐 전체 다 하도록 도와줘도 중국은 아무 도와줬나 안 줬나, 뭐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를 0.2%밖에 안 되니까 중국으로서는 뭐 특별한 어떤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은 그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도와줘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통제를 못하고 앞으로도 이제 북한은 계속 이러한 뭐 핵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을 계속 해 나갈 걸로 예상이 된다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약간은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도 보시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중국 원조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내부 문제, 물론 중국과 미국의 대결을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한 중국 원조를 북한은 이렇게 계속 받아가면서 이 시기를 지나는데, 또 대한민국은 이 시기를 또 어떻게 보내야 될까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이 되는데, 모스크바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러시아 푸틴은 1차 세계대전을 연상시키는 참호전에서는 포병하고 병력이 중요하니까 2023년부터 이렇게 장기전으로 되면서 수백만 발의 포탄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무기와 탄약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북한이 제공을 해줘가지고 북한이 얼마나 재미를 봤냐면 5억 4천만 달러로 2023년 한 해 동안에 이게 거의 전체 무역의 이제 25%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돈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백만 포탄 수출해가지고 무기가 이제 북한에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짭짤한 재미를 봤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크렘린에서 이제 병력이 부족하니까 북한의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2차로 또 병력을 모집하면은 말이 많으니까 북한의 이제 사람들을 여기 11,00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000명의 병력을 제공하는 대신에 돈과 식량 그리고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받기로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지원병이 입대할 경우에는 최대 3만 달러 보너스 그리고 월 2,0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되는데, 뭐 보너스가 뭐 한 북한 사람이 오면은 10,000달러, 그리고 뭐 이게 월 한 2,000달러가 아니고 절반 해가지고 1,000달러 준다고 해도 처음에 이제 11,000명으로 계산하면은 김정은 입장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고 월 1,000만 달러 이상의 돈이 입금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엄청난 혜택을 지금 보고 있다고 봐야 될 건데, 지금 물론 이제 뭐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에 배치가 돼가지고 VOA 뉴스나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북한 사람이 지금 많이 죽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기에 이제 병력을 파견하는 데 대해서 안드레이 랑코포 교수는 중요한 전략적 이점이 있다. 왜냐하면은 한국 전쟁 이후에 전투를 경험하지 못한 북한 지상군이 귀중한 전장 경험을 지금 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에 파견된 북한군이 배치 기간 동안에 인터넷하고 튜너블 라디오, 뭐 FM이든 AM이든 튜닝을 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북한의 라디오는 전부 이제 주파수가 고정이 돼가지고 그 외에는 들을 수가 없는데, 다른 세계에서 오는 전파들을 접하고 보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뭐 이렇게 탈북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그런 위험은 그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병력도 파견하고 포탄 무기 그것을 지원하면서 북한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거래가 성사된 이후로 평양하고 베이징의 관계는 눈에 띄게 지금 냉각이 되고 있다 그러고, 하지만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를 선택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북한을 지원해야 할 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고, 북한은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즉시 베이징하고 또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손을 잡았다, 그렇게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새겨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언론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중국하고는 관계가 터져가지고 원수지간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거의 이제 98% 이상을 다 뭐 지원하고 조금 뭐 대가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 러시아와 북한이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하더라도 다시 북한이 중국으로 돌았으면은 받아줄 수밖에 없는, 형님 하면서 딱 하면서 다시 오면은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그 고문들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며 경제 개혁을 추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북한의 한국에서의 주로 이제 반공하면은 그 공이 중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주로 이제 말하는 것이고, 저도 이제 여기 미국에서 북한에서 오신 분이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정은보다는 상당히 정책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예리하게 시행해가는 참모들의 뭐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지 스위스에서 그런 공부를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책을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세심하게 진행시킨다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주로 어디다가 사용하냐면은 북한 경제와 사회를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다고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지난번에 싱가포르라든지 베트남 하노이 그 회담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그 협상이 2019년에 있었는데 이게 양측이 특정 기술 문제에 합의를 하지 못해 가지고 결렬되었다고 분석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추구했던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제 이렇게 시간을 벌자는 그러한 쪽의 작전이어 가지고, 만약에 북한이 핵시설의 상당 부분을 해체하는 데 동의한다면은 미국은 북한의 경제를 겨냥한 경제의 이제 주요 부문은 제재를 해제한다, 제재를 해제하는 그런 쪽을 제시를 했었고, 또 최소한 뭐 일부 핵이나 그런 제조 시설을 숨기고 비밀리에 운영할 가능성, 그것도 이제 제기가 되었었는데, 그때 이렇게 뭐 휴전선에 2019년에 6월 달에 이렇게 만나서 김정은 트럼프 악수하는 그러한 사진을 실으면서, 그래서 이 하노이 협상 방식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늦추는 것이다, 시간을 버는 그러한 전략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협박에 굴복할 가능성이 적다고 안드레이 랑코포 교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화염과 분노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우리가 폭격해가지고 없애버리겠다. 그런 접근법을 해봐도 이제는 눈도 깜짝 안 할 거다. 이제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협상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의 영원한 우방에 위협이 될, 어떻게 미국과 북한이 그렇게 협상을 할 수 있냐, 그런 우려가 지금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북한과 이렇게 타협하면은 미군이 철수해가지고 한국은 핵무장을 할지 뭐 그런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것에 맞닥뜨리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우리는 우리의 우방이 북한에 만약에 그렇게 협상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핵으로서,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빠져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렇게 얘기들이 널리 지금 퍼지고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 랑코프 교수는 여기 2017년부터 19년까지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궁지에 몰린 김 위원장과 그 당시 이제 측근들이 타협을 모색할 동기가 훨씬 더 많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타협 없이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문단에서 제목이 김정은의 새로운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김정은은 어떤 왕국을 꿈꾸고 있는 것인가, 북한은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런 제목이 떠오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냉전이 끝난 후 처음으로 이제 평양이 그런 기회를 잡았다. 2023년 12월에 남한을 다른 적대국으로 Different and Hostile State, 남한과 이제 그동안에 계속 김일성, 김정은 그 시대까지는 통일을 추구해서 어떻게든 우리 민족끼리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2023년에 너희랑 이제 같이 안 논다. 그래서 남한을 다른 적대국으로 재분류하기로 해서 통일 노력의 파트너로 간주하는 수십 년간의 정책을 깨뜨리고 또 다른 강경 노선을 취하게 되었다. 신호를 보내게 됐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남한에서 뭐 원조도 주고 뭐 쌍방울 그렇게 뭐 해서 이제 지원 뭐 이렇게 김승태 회장 해외에 있다가 들어가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게 되지만, 그런 햇볕 정책이나 그런 것이 남한을 원천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중국에서도 오고 러시아에서도 오고 또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뭐 손 벌려야 되겠냐, 세상 바뀐 거 모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녹선 통일 담론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 녹선 통일 담론, 이게 좀 인상 깊은 단어로 들리게 되는데, 과거에 이제 민주화 세력, 뭐 이재명을 중심한 그런 세력, 민주화 세력이라 그러면은 이제는 그 별로 이제 그것이 현실성이 없어졌다는 그런 것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평양은 이제 남쪽하고 같이 뭐 원조를 받기 위해서 뭘 이렇게 어떻게 협상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대립적인 걸로 가기로 결정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물풍선부터. 그리고 또 이제 원조를 받다가 뭐 남한의 소식을 알게 되고 하면은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또 오락가락 해가지고 우리보다 막 더 몇십 배나 더 잘 살고 그러면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 일가는 지난 30년 동안 어느 때보다 자신의 권력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북한 국경은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그 문장인데,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김정은의 딸 김주애로 추정이 되는데, 이 김정은은 그때 자주 이제 등장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김주애가 권력을 물러받아 앞으로 몇 년 동안 통치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김주애에 대해서 뭐 어떤 전문가들은 또 보면 어떻게 북한에서 여자가 될 수가
있겠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로 객관적으로 정확한 관찰을 계속 해오신 분이 또 이렇게 김주애가 권력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지나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현재로서는 북한과 김씨 왕조가 갈수록 분열되는 세상의 확실한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글을 마쳤는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일극 체제에서 2018년부터 정확하게 이제 중국하고 우리는 중국을 적으로 규정한다. 그것을 허드슨 연구소에서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 인해서 일극 체계가 아닌, 이제 뭐 일극 체계가 아닌 다극화, 전부 다가 다극화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 이 대립하는 양극화에서 이렇게 뭔가 좀 새로운 지금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국제 관계, 그 속에서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북한이 아닌가, 이런 그 견해를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가 하고 있어가지고 좀 그 수긍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여기에 비해서 또 어떤 길을 선택을 하고 가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통일 또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또 접근을 해 가야 될지. 포린 어페이즈에서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의 글을 실른다는 것은 이것이 또 이제 국제적인 어떤 시각에서 글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